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코로나19 이후 일상으로 돌아간다면 가장 하고 싶은 일 1위는 바로 여행이라는 설문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 3년여 동안 여행길이 막히면서 예전에 여행에서 찍은 사진이나 여행을 다녀와서 기록해 놓은 글을 보거나 혹은 랜선 여행을 통해서 저 때는 저기에 갔었지. 그때 저기 날씨가 참 좋았는데 이렇게 지친 마음을 달래고 위로받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지금으로부터 820여 년 전 고려시대 문인 이규보는 노년이 되면 젊어서 견문한 기록을 펼쳐보고 그 답답함을 풀어보겠나라며 전국 곳곳을 여행하면서 보고 들은 견문거리를 시와 산문으로 기록한 남행월일기라는 기행문으로 남겼습니다. 인문 클래스 오늘 첫 시간은 이규보의 남행월일기를 통해서 고려시대 전국 곳곳으로 시간여행을 떠나보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고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 연구단 서정화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 교수로 있는 서정화라고 합니다. 네. 이번에 지금 전주 MBC 라디오와 인문 클래스를 공동으로 진행하고 있죠. 네. 그걸 주관하고 있는 전주대학교 온다라 인문학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인문 클래스 오늘 어떤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볼까요? 네, 오늘은 이제 조금 시대를 올라갔어요. 네네. 고려 시대에 이규보라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규보라는 분이 전북 지역을 유람하고 지은 기행문이 있는데 네. 이 기행문을 가지고 고려 시대의 전북 지방은 어땠나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흥미롭다. 네. 이규보는 고려시대 문신이자 문인으로 알고 있잖아요. 네네. 어떤 인물인지 간략하게 소개 한 말씀 듣고 저희가 이야기를 이어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네. 그러면 이제 이규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한번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이규보는 이제 고려시대 때 이제 무신집권기라고 있었어요. 예. 무신집권기 때 활약한 분인데, 혹시 사회자님은 우리나라 이제 활쏘기라고 하면 네. 가장 활을 잘 쏜 사람 누가 생각이 날까요? 주몽을 그렇죠. 우리가 드라마에서도 많이 접했고 이제 MBC에서 예전에 주몽 그렇습니다. 저도 이제 소물국이 나오는 걸 많이 봤는데 네, 그렇습니다. 고구려의 시조가 이제 주몽인데 주몽의 일대기를 주몽은 이제 원래 등극하기 전의 이름이고 나중에는 이름이 이제 왕이 돼서는 나중에 동명왕이라고 하죠. 그렇군요. 네, 이게 동명왕편이라는 서사시를 짓습니다. 영웅서사시를 짓는데 이 당시에 이 시를 지어서 민족의 자긍심을 고취한 분입니다. 그래서 이규보의 이제 대표작이 이 동명왕편이 되겠는데요. 네. 그런데 또 이제 이규보는 정자 있잖아요. 우리가 누정할 때 여기도 보면 우리 공원마다 정자가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정자는 고정물이잖아요. 고정돼 있어서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그렇습니다. 사실은 물가가 아니면 단풍이 좋은 어떤 나무는 이제 옮겨 다닐 수 있도록 거기다가 바퀴를 달면 어떨까? 실제로 만들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아이디어가 좋다. 예, 그렇죠. 거기다가 바퀴 달린 정자를 만들려고 했는데 실제로 만들지는 못하고 그래서 그러면 이 아이디어가 없어질 수 있다. 그래서 나는 이제 어떻게 하겠다라고 해서 진짜로 여기에서 여기는 몇 명이 앉고 누가 앉고 이런 것들을 해서 설계도를 글로 남겨놓은 그래서 아이디어도 대단히 반짝반짝한 분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고려시대 레오나르도 다빈치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그 정도로 디테일했을지는 저도 자신할 수는 없는데 네. 아무튼 기상천외한 발상을 했다라는 거. 그러면 이규보는 우리 지역과는 어떤 인연이 있을지요? 이규보는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이규보가 이제 전북하고 인연을 맺기 전에 먼저 이야기를 조금 해야 될 게 이규보는 아까 그냥 단순히 엉뚱한 사람이 아니라 대단히 어릴 때부터 신동으로 소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그 예전에는 왜 우리 생원진사시 대과급제, 문과급제 뭐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소과 대과로 작을 소자 큰 대자 소과라고 하는데 네. 소과가 지금의 딱히 맞지는 않지만 이제 대입 정도 볼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신동이라고 소문이 났는데 대입에 3번이나 낙방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남들은 다 어디 지금 말하면 뭐 인류대학의 탑으로 들어갈 줄 알았는데 네. 3번의 낙방을 하니까 상당히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을 것 같잖아요. 사수를 했군요. 사수째 합격을 네. 합니다. 아, 그렇군요. 대신 이제 사수째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23살에 지금에 말하는 고시, 그러니까 대과에 패스를 합니다. 그래서 그나마 이제 자존심이 조금은 회복됐는데. 대과가 요즘으로 말하면 행정고시 같은 거죠? 행정고시 그다음에 외무고시. 예. 네. 그다음에 뭐 이런 이제 고시 이제 패스를 해서 갔는데 그나마 이제 자존심이 조금 났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발령이 나지 않습니다. 9년간. 네. 그러니까 대기 발령이 이제 9년인 거죠. 그렇군요. 지금 같으면 거의 포기하고 직업을 바꿨을 수도 있는데 네. 9년간 이제 대기 발령을 하다가 지금 이제 이거 원래 이제 공식 명칭이 전주목 사록 겸 장서기 뭐 이름이 어려운데 사록이나 이제 장서기가 다 서기. 그러니까 네. 행정문서가 이제 정부가 왔다 갔다 하는 문서들 있잖아요. 그걸 처리하는 건데 지금 말하면 6급에서 7급 정도 이 공무원으로 이제 전주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전주가 이제 첫 직장인 셈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여기에서 와가지고 공무일기를 기행문처럼 남겨놔요. 그래서 그 글이 바로 오늘 이제 할 그 남행월일기라는 글인데, 네. 뭐 시도 일부 있긴 하지만 아마 전주에 관련된 전북지방에 관련된 것으로 산문은 이게 유일하거든요. 그렇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우여곡절을 겪고 난 뒤에 첫 번째 얻은 그 직장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감회가 다른 데보다는 조금 남다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남행월일기에는 우리 지역 어디를 얼마 동안 요람한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그래서 이 후보가 이제 공무를 보려고 본격적으로 이제 전북 지역을 이제 돌아다니는데 네네. 첫 번째 날짜가 그 시나 산문을 통해서 다 보면 11월 17일 약 한 달 반쯤은 이제 준비 기간을 두고 딱 요즘 시기네요. 네. 그렇죠. 네. 지금처럼 단풍이 좋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때는 더. 그래서 이제 동쪽으로 이제 마령 하면 잘 모르시죠? 진안 쪽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도 많이 아시네요. 제가 진안 이씨거든요. 아, 그러세요? 저는 처음에 마령이 어디지?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예전처럼 그 예전에 이제 큰 도시들이 작은 도시하고 이제 지금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위치가 바뀌거든요. 지금은 이제 진안군 마령 면인가인데 그때는 현이었으니까 지금 이제 진안하고 같은 급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이제 진안, 고산도 지금 면이잖아요. 네네. 그다음에 여산, 네. 익산 쪽. 네. 금마도 마찬가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는 다 같은 현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처음 돌아갑니다. 네. 돌아가는데 여기 이제 금마에 가면 제가 여기 한번 가보려고 했는데 아직 못 가봤어요. 어허. 거기 보면 구룡마을이라는 데 보면 지금도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가더라고요. 대숲 그 사이에 부석이라는 게 있어요. 부석이 뜰부자 돌석자. 그 우리말하면 뜬바위예요. 근데 뜬바위가 뭘까? 이렇게 보면 바위가 널찍한 바위가 있는데 그게 2개가 붙어 있어요. 근데 실을 잡고 양쪽에서 지나가면 실이 통과가 된답니다. 뭔가 믿거나 말거나. 근데 이게 매일 되는 것 같지는 않고 어떤 일이 있을 때 요즘 보면 어떤 일이 있을 때 뭐 눈물 흘리는 석상 이런 것듯이 그런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부석이라고 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거 고인돌일 거다라고 뭐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이규보가 이제 이걸 보죠. 이걸 보고 이거 참 기이한 행적이다. 누가 만들었을까? 뭐 이런 어쨌든 기록도 남겨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11월 달에 이제 동쪽을 돌아보고 이제 12월부터도 이제 계속 돌아다닙니다. 근데 이제 부안의 변산, 그 다음에 옥구는 지금 군산입니다. 맞습니다. 군산은 이제 일제 때 만들어진 도시니까요. 그리고 이제 이외에도 남쪽으로 가면 남원, 임실, 순창 이런 데를 또 돌아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진례라는 곳도 가는데. 진례는 어딜까요? 우리 지역은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지금의 충남 금산이에요. 그 인삼으로 유명한 금산인데.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이걸 보면 그러니까 금산까지가 전주 권역이었던 것 같아요.
관할 지역.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전북 지역을 물론 이제 몇 군데 같은 데를 자꾸 가는 데도 있고 그래서 전체를 보면 지금의 전북 지역을 전체를 다 한 번씩 큰 데를 다 한 번씩 다 돌아다닌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방문하고 또 관련 내용을 기록한 곳이 있을 텐데요. 어디였고 또 어떤 이유가 담겨 있을까요? 사회자님께서 이제 이 전북을 좀 많이 아시니까 예. 가면 주로 어느 쪽에 제일 감흥이 깊은데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네네네. 저는 그 서해바다 쪽이 참 예쁘더라고요. 노을도 참 좋고. 그렇죠. 예. 먹을 것도 많고. 이규보도 바다로 갑니다. 바다요? 네. 바다 하면은 잠깐만. 그러면 군산도 있고 부안도 있고 고창도 있는데. 네. 그 부안을 갑니다. 왜 부안을 갔냐면 바다 구경도 하는 것도 맞는데 변산이 있습니다. 변산. 네. 그러니까 변산은 조선 시대까지도 좋은 제목들이 많이 생산되기로 유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규보 때도 마찬가지였죠. 그런데 이게가 사적 그 소유물이 아니라 국가에서 공공재산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파견해서 왜냐하면 나무를 베갈 수 있잖아요. 나무를 세요. 네. 조선 후기 때는 그 감귤나무 있죠. 감귤. 예. 제주도. 맞습니다. 감귤 개수를 셌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도로 귀한 거니까. 관리를 했군요. 근데 고려시대에도 다시 돌아와서 이 제목들은 이제 국가가 직접 관리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이규보가 이런 말을 써요. 궁궐을 이제 수리하고 또 새로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러면 배연에도 화수분처럼 이 아름드리가 떨어지지 않는 건 바로 변산이 있어서 그렇다. 그러니까 국가에서 그만큼 이제 중점을 두고 관리를 했다는 것을 알고 있고 그 이규보 보고 그래서 그 장목사 찍을 작자인데 우리가 칠보자 벌목한다라는 거잖아요. 벌목관이라고 자기 스스로 나는 벌목관인가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면 이곳에 바다와 관련된 기록이 많습니다. 그 사회자님께서도 아까 바다 이야기하셨는데 지금은 우리가 바다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없죠. 예. 애들도 뭐 TV를 보거나 뭐 다 볼 수 있으니까. 당연하죠. 근데 예전에는 바다를 평생 보지 못하고 죽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그때는 이동수단이 그렇게 넉넉하지 않았으니까. 그렇죠. 보통. 그랬을 수 있겠네요. 그 자리에 태어나서 그 자리에서 죽는 거죠, 그냥. 보통 지금 생각도 못 했는데. 그렇게 말씀 들으니까 그랬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거기 태어나서 그쪽 주변에서 결혼하고 일반 사람들은 그렇죠. 근데 관리가 되면 지방관으로 발령을 받잖아요. 근데 바다로 간다는 보장도 없죠. 근데 이제 이규보는 이제 바다로 온 거죠, 지금.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보면 신기한 게 많죠. 그 처음에 이제 신기한 게 그 밀물과 썰물. 그러니까 그 바다 저도 예전에 한번 갔다가 저는 이제 동쪽에서 살아서 밀물과 썰물을 경험하지 못했는데 그쵸, 거의 없죠. 바닷가에서 놀다가 보니까 물이 막 들어오더라고요. 그 이규보도 깜짝 놀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밀물과 썰물 되는데 멀리서 산봉우리들이 금방 있던 산봉우리들이 이제 사라지잖아요. 그런 거나 아니면 또 아까 그 서해 바다의 그 석양 이야기 하셨는데 역시 선셋은 서해에 아니겠습니까? 바다는 서해죠. 네. 아니 그건 또 그 저물역에 왜 석양이 비치는 그 구름이라든가 이런 노을 뭐 이런 것들 좋잖아요. 이 낙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시대 문인들은 뭐 시는 그냥 즉석에서 노래 흥얼거리듯이 나온 사람들인데 야 내가 시를 지을 겨를이 없었다. 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거기에 푹 빠져 있죠. 너무 심취했었구나. 그리고 우리는 뭐 썰물, 밀물 다 조석, 간만 이런 거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은데 근데 이규보가 그 썰물 같은 거 밀려올 때는 엄청 또 겁을 먹기도 했더라고요. 큰 물 같은 게 막 오니까. 그렇군요. 이런 기록들이 지금 조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남행 월일기에서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고 또 눈여겨볼 만한 대목 몇 가지를 소개해 주면 어떨까요? 네, 그러면 그 역사적으로 좀 의미 있는 거는 이건 뭐 일반인한테는 조금 딱딱하니까 먼저 자 그러면 개성에서요 전주까지 얼마쯤 걸렸을 것 같아요? 개성에서 전주까지. 지금은 지금은 금방이겠지만 당일치기죠. 지금은. 야, 그때 당시 그래도 한 달 정도는 잡고 와야 되지 않을까요? 네, 걸어서 오면 그렇게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규보 같은 경우에는 9월 13일 날 출발해가지고 23일 날 도착했거든요. 한 11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당시 굉장히 빨랐네요.
말을 타고 온 게 아닌가. 말을? 물론 이제 말을 네. 얼마만큼 빠르게 달렸는지 네네. 우리도 지금 시속 얼마로 놓고 가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근데 이규보가 여기 이제 53세 때인가 그때도 한 번 오거든요. 예. 그때는 유배를 옵니다. 부안 앞바다로. 하하. 그때는 한 15일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가 한 10 며칠 정도 이 정도 걸렸던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그 두 번째로 좀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거는 이 글이 우리가 요즘도 보면 왜 그 시나 뭐 서울특별시 이런 시지 그다음 전주시도 시지 그다음 구는 군지 읍지 뭐 이렇게 그 시사 편찬 하듯이 하잖아요. 예. 예전에도 이제 그 요런 조그만한 단위도 됐지만 전국적으로 지리지를 만들거든요. 특히 이제 조선시대 때 정기 오면 한 1530년 네, 동국여지성남이라는 게 만들어지는데 네. 이게 전국 지도거든요. 여기에 전북 지역의 이야기를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주 이러면 이규보의 기문회. 그다음에 또 전북의 부안의 변산에 가면은 이규보의 기문회. 그래서 지금 남행 오릴기의 부분들이 다 그쪽에. 그러니까 지리지 편찬할 때 기초 자료로 다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 기록은 후대까지도 계속. 그러니까 이규보에서 개인 감상 몇 개 빼고는 다 요것들이 그 다 나눠져 가지고 예. 각 지역을 설명할 때 다 들어가는 거죠. 그 정도로 일단은 기록이 이제 조금 유명했던 것 같고. 예. 거기 보면 이제 또 이제 민간 설화 같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그 문학계에서는 가끔 예. 소개가 돼요. 이 설화 같은 것들은 사실 기록하지 않으면 사라지기 일쑤거든요. 그렇죠. 이제 예. 보통 이제 구비 문학에서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는데 이걸 맞습니다. 이제 기록 문학으로 바꾼 거죠. 예. 우리 저 임실 내려가다가 보면 거기 이제 지금은 우리는 고덕산이라고 하는데요. 예. 그 이제 예전에는 고달산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거기에 보면 지금은 절이 없어요. 절이 없는데 경복사라는 그 터만 남아있는데 이 절이 있었는데 이 절에 대해서 이제 남행 오일기에 보면 이런 말이죠. 여기 절은 원래 이제 고구려의 이제 승려 그 보덕대사라는 분이 있었대요. 예. 이분이 그 연개소문의 아들들이 도교만 숭상하고 불교를 막 탄압을 했대요. 그러니까 야, 안 되겠다. 망하라도 망할 것 같고 우리 불교도 망할 것 같다. 허허.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어느 쪽이 좋을까? 라고 해서 전주 고달산 거기가 좋겠네. 라고 해서 자기가 그 기거하던 암자를 통째로 날려버립니다. 근데 거기가 이제 함흥이었으니까 전주까지 한 천리쯤 예. 날아온 거죠. 허허. 전설이니까. 전설이니까. 집이 이렇게 날아서 절이 날아서. 예. SF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암자 이름이 비례방장이라고 합니다. 이게 방장은 이게 원래는 주지 스님을 이야기하는데 방이라는 뜻이고 비례는 날비자. 그렇죠. 예. 그렇죠. 레자는 올레자. 그렇죠. 예. 날아온 방이 바로 그겁니다. 그게 이제 절터가 됐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지금 뭐 이야기하면 아니 무슨 귀신 씨다 까먹는 소리를 하고 있나 이렇게 할지도 모르겠는데 고구려가 한 660년에 망하거든요. 근데 668년쯤 이제 백제가 망할 때쯤인데 그때쯤 고구려 유민들이 전북 지역으로 대거 유입됩니다. 그러니까 유입되니까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사람들이 자기 집 짓고 그다음에 종교가 있었으니까 절을 짓잖아요. 그러니까 고구려 스타일의 절을 지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경복사가 아닌가. 그러니까 갑자기 고구려 스타일의 절이 왜 여기 있지라고 하다가 보니까 이런 전설들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전북 지역으로 고구려 유민들이 들어오던 그 사실이 예. 이런 식으로 전설처럼 이렇게 떠도는 거죠. 요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서 실제적인 어떤 역사적 사실과 부합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증명해주는 그런 역할도 이제 남행오릴기가 하고 있고요. 좋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지금 사실은 보이는 라디오 같으면 제가 그림으로 보여줄 수 있는데 예. 우리 그 절벽 있잖아요. 절벽. 이 깎아지는 절벽이 높다란 절벽인데 그냥 절벽은 아니고 중간쯤 이렇게 우리 계단참처럼 네. 약간 한 뭐 1m에서 2m 정도 이렇게 약간 평지처럼 그렇죠. 예, 나와 있는 그런 절벽들이 있죠. 거기에다가 이제 암자를 짓습니다. 오호. 그런 거 우리 왜 가끔씩 보면 그 반쯤은 공중에 걸려 있고 그래서 그 절벽에 그 기둥으로 이렇게 쭉쭉 받치고 있는 그런 그림들. 예. 뭐 동양뿐만 아니라 서양에도 그런 집이 있을 거예요, 그죠? 맞습니다. 네. 그런 그 암자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이제 불사의방장이라고 하는데 불자는 안일불자고 사자는 생각사자, 은원하자. 그러니까
생각하고 의논하다 따지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무념무상. 그러니까 왜냐하면 생각하는 것도 어떤 착이잖아요. 네. 여기서 이제 하나 또 재밌는 거 이야기하면 가짜를 넣으면 불가사의, 네. 미스테리 할 때 이제 이렇게 씁니다. 그렇죠. 예. 근데 어쨌든 이 불사의 방장이 있었는데 이게 절벽 중간에 이런 절이 있었던 거죠. 암자가. 여기는 이제 김제 출신의 이제 진표대사라는 분의 영정을 모시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규보가 여기까지 왔는데 거기 가서 예불은 드려야 되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암자에 가는데 암자를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위에서 밑으로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요. 아유, 굉장히 아찔했겠네요. 저는 사실 바이킹도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게 위에서 내려가면 깎아지른 절벽에 근데 암자도 반쯤은 공중에 떠 있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규보가 정신이 아찔해서 굽어볼 수도 없고 또 다리도 와들와들 떨려서 거기에 암자에 들어가기도 머리가 핑핑 돈다라는 여러 가지 이런 어떤 재밌는 기록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그냥 없을까 싶었는데 제가 최근에 이제 뭐 블로그 같은 것들 이렇게 보다 보니까 우리 또 이 등산하신 분들이 실제로 여기에 갔어요. 이 터에? 네. 터에 갔는데 보면 바닥에 쇠말뚝을 박은 자국이 있어요. 실제로? 예. 그리고 절벽 벽에도. 그러니까 이제 기둥도 받치지만 벽에도 박아서 쇠말뚝 같은 걸 박아서 이제 고정될 수 있게끔 체인으로 감았던 것 같더라고요. 쇠줄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지금 여기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규보는 고려시대 대신으로 불리잖아요. 남행월일기에 담긴 그 시가 있을 텐데 기억에 남는 시가 있다면 우리 교수님의 좋은 목소리를 한편 이렇게 소개를 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제가 뭐 딱히 좋은 목소리는 아닌데 이게 시의 어떤 감흥보다는 조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거를 제가 한번 한번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면 좋습니다. 그 전주에 효자리가 있었답니다. 그때도 거기에 이제 효자 누구 뭐 이렇게 써놓고 비석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비석을 보고 적은 건데 거기에 보면 이제 한 일부분만 보면 비석을 세워 효자를 표창하니 성씨는 본래부터 새기지 않았구나. 어느 때 사람인지 알 수 없으며 어느 때 효행인지 알지도 못하겠도다. 이러면서 이제 쭉 나오는 시가 있어요. 그 뒤에 건 이제 고사들이 많아서. 그렇군요. 근데 요게 이제 위치가 이제 보면 지금 전주 향교 남쪽에 아마 요 비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효자리라는 동네가 지금 그쯤에 위치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왜 제가 요거가 조금 가지고 왔냐면 그 전주의 효자동이 엄청 크잖아요. 혹시 효자동 쪽? 거기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닙니까? 아니군요. 예. 지금 효자동은 우리가 이제 일제강점기 때죠. 1914년에 이제 전국적으로 행정구역이 통폐합이 됩니다. 그때 효자동이라는 말이 이게 여기를 효자동으로 다른 것들을 폐합해서 통합해서 만들었는데 그렇군요. 뭐 효자동은 서울에도 효자동 있잖아요. 전국에 효자동은 많을 텐데 1914년에 아마 효자동이라고 이름을 지었던 거는 이규보 이글이 아까 왜 지리지에서부터 계속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마 이규보의 어쨌든 요 영향이 있었지 않을까. 그냥 뜬금없이 동네 이름을 효자동을 짓진 않고 역사적으로 전주에 원래 효자리가 있었으니까 효자동을 요걸로 짓지 않았을까. 그냥 조심스럽게 좀 추정 한번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남행월일기에서 이규보가 유람한 곳들을 전북의 답사 코스로 만들어봐도 참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남행월일기의 기행 글과 또 시를 통해서 800여 년 전 전라북도의 모습을 생생하게 만나볼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전북 지역의 남행월일기는 우리 교수님이 보시기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세요? 일단 뭐 남행월일기라는 게 사실은 제가 이제 예전에 봤을 때도 큰 감흥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전주에 오니까 조금 이게 더 의미가 와 닿는데 이규보의 어떤 남행월일기와 전북을 연결해서 이게 소개하는 자료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문이 아닌 데서는 가끔씩 있는데 일반인들에겐 되게 생소한 게 아닌가.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강의할 때 학생들에게 말을 하거든요. 이제 800년 전에 이제 이규보가 보던 거를 제가 이제 지금 현재의 그 슬라이드 사진을 갖고 와가지고 같이 보여요. 야, 여러분도 같이 보고 있다. 그게 바로
옛사람과 지금의 내가 교감하는 또 하나의 어떤 장치가 될 수도 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해요. 예전에 어떤 프로를 보니까 어느 과학자가 이순신 장군 있잖아요. 이순신 장군도 숨을 쉬었을 거잖아요. 그 숨결, 그 숨쉬던 공기를 지금 우리들도 마시고 있을까? 그래가지고 동료 과학자들하고 난상 토론을 벌였어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결과는 다르지 않을까요? 시대가 완전히 변했으니까. 그런데 있다라고 합니다. 아니 물론 그들의 어쨌든 말로. 네. 그러면 이규보도 숨결을 우리가 느낄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800년이 되게 먼 것 같지만 뭔가 하나의 어떤 공통 분모가 있다면 교감이 생기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이규보를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소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그리고 아까 이제 그 사회자님께서도 말씀했지만 이제 800년 전에 이규보가 다니는 데를 이제 답사 코스로 만든 거. 저는 적극적으로 찬성합니다. 근데 조금 더 나가서요. 요즘 왜 가상세계 VR도 있고 증강현실도 있고 요즘 이제 그거보다 더 넘어가지고 이제 메타버스라는 게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규보 실제로 여기 보면 그런 게 있거든요. 요즘은 이제 밤에 이제 주 산지하면 공주를 이야기하는데 변산에 밤이 많이 생산됐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생계로 이거를 먹고 산다 그랬거든요. 그다음에 또 불사의 방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방문할 때는 좀 정신이 아득하고 뭐 이렇게 다리가 떨렸다라는 기록도 있고. 예. 아까 바닷가에 밀물이 밀려올 때는 만 명의 군사들이 엄청난 속도로 막 달려오는 것 같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기세가 정말 무섭구나. 표현이 참 좋네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에 만들면 이런 부분에 어디에 가면 이규보 외에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규보가 그래도 오래된 기록이니까요. 그 이규보가 여기서 이런 말을 했대. 그 변산 한 군데다가 넣으면 콘텐츠가 훨씬 더 풍요롭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우리에게 이제 가까웠게는 일반적인 생활 정보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여기에서 넣으면 우리가 전북을 소개하고 또 이해할 때 훨씬 더 이규보의 이 글들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는 개인적으로도 남행월일기로 논문도 쓰셨고 또 오늘 굿모닝 인문 클래스 첫 주제로 선정해 줬는데요. 어떤 점이 우리 고전학자이신 교수님 마음을 사로잡았을까요? 사실은 제 박사 논문이 이규보 산문 연구입니다. 근데 그 논문 쓸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몰랐어요. 그냥 작품만 분석하고 왜냐하면 나하고 전주하고 어떤 관련이 있을까 이런 걸 몰랐으니까. 네, 그때는 이제 타 지역에 계셨으니까. 그렇죠. 네. 제가 전주대학교를 이제 직장을 잡고 나니까 이규보 이분이 나에게 박사 논문도 주시고 또 이런 글로 내가 먹게 살게 해주는구나. 직장도 주시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첫 직장이니까 그 이규보의 상황 또 직장 생활하면서 만난 어떤 이런 것들이 비슷해서 저 개인적으로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죠. 사실 개인이 관련된다는 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뭐 아시겠지만 말투를 들으면 제가 경상도 사람인데 경북 의성. 근데 나이가 있는 분들은 마늘이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이제 컬링의 영미를 이제 젊은 분들이 이야기하는데 제 아버지가 늘 전주 날씨를 보십니다. 아들이 있으니까 그것처럼 제가 일단은 여기 있으니까 이 글이 예전에는 그렇게 감흥이 없다가 훨씬 더 의미 있게 왔고요.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거고 그다음 또 중요한 거는 이제 조선시대 이전에 이규보처럼 전북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고 살갑게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공식적인 기록은 있는데 이처럼 개인적인 어떤 감이나 이런 걸 섞어서 말한 게 없죠. 그렇군요. 그래서 800년 전에 이제 전북의 모습을 요 한 편의 기행문으로 읽을 수 있다는 거. 이거는 역사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있지 않을까. 요게 사실은 제가 그 이규보와 전북을 연결시킨 두 번째 이유이자 또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인문학을 쉽게 또 다양하게 즐기는 인문 클래스. 오늘은 이규보의 남행월일기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전주대학교 한국고전학연구소 HK+ 연구단 서정화 교수님과 첫 번째 시간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